오늘장 민주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미국의 고용보고서 현재 시간 7일 발표가 되니까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죠. 자, 이 때문에 뉴욕 증시 간밤에 좀 밀렸고요. 자, 그리고 우리 증시도 장 초반에만 해도 그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장 초반에는 분위기가 조금 더 좋지 않았는데 옷장 분위기가 사실 조금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현재는 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상당히 좀 불안한 시장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가운데서도 8개의 특징주 오늘도 꼽아봤습니다.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도 함께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신기수 전문가 그리고 유세백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꼽았습니다. 8개 특징주거든요. 오늘 대진표는 어떻게 나왔는지 지금부터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1라운드부터 함께 보시죠. 위기에 빠진 종목들이죠. 우리 증시에서 인터넷 플랫폼과 엔터를 각각 대표하는 카카오와 하이브입니다. 그런데 주가 흐름이 둘 다 기록적인 저가를 보이고 있다는 게 문제가 좀 되는데요. 카카오는 거듭되는 자회사 상장에 대한 문제, 관련주들은 모조리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하이브의 경우에는 방탄소년단 불확실성이라고 해야겠죠. 증권사 목표 주가도 크게 낮아지면서 오늘 신저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종목을 각각 돌아보고 보다 나은 종목을 찾아보겠습니다. 1라운드 주목해 보시죠. 자, 이어서 2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2라운드는 분위기를 좀 바꿔서 들어가야겠습니다. 1라운드와 반대로 한동안 숨을 죽이다가 다시 기세를 바짝 좀 끌어올리고 있는 반도체 관련 두 종목인데요. 자, 먼저 올 초만 해도 눈부신 주가 상승을 만들어냈던 기판업체 대표주자 심택입니다. 실적이 받쳐주는데도 과매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최근 들어서는 주가 크게 탄력받고 있고요. 반도체 부품사인 월덱스의 경우에도 최근 반도체주들 상승과 함께 주가를 상방으로 올려붙이고 있습니다. 반도체주의 대결, 그 승자는 2라운드에서 가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3라운드로 가보시죠. 먼저 며칠 전에도 이상형 월드컵에 출전한 바가 있죠. LG 디스플레이부터 보시죠. 정말 오랫동안 고전을 면치 못했던 종목인데 최악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는 평과 함께 지난 9월 말을 저점으로 10월 들어서는 하루도 쉬지 않고 상승 중에 있습니다. 바닥을 찍고 바짝 올라오고 있는 LG 디스플레이고요. 자, 그리고 BHI 원전 관련주 중에 하나죠. 최근 원전주들이 쉬어갔던 가운데서 이 종목도 같이 내렸습니다만 어제장에 네옴시티의 아시안게임 개최 관련 소식에 다시금 기대감 받고 올라서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라운드의 결과는 어찌 될지 잠시 후를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4라운드로 가보시죠. 자, 이번에는 지주회사들끼리 맞붙여 보겠습니다. 사실은 둘 다 신사업 모멘텀을 안고 있는 종목들이죠. 신재생과 관련돼서는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 LS의 경우에는 2차 전지 쪽으로, 그리고 두산의 경우에는 로봇 사업 쪽으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 두 지주회사들끼리 붙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까요? 잠시 후 4라운드에서 그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대진표 이렇게 공개를 해드렸고요. 첫 번째 라운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카카오 대 하이브, 인터넷 플랫폼 업체와 함께 엔터주가 맞붙는 1라운드의 대결이죠. 지금 차트 보시다시피 너무 많이 좀 내려와 있는 종목이거든요. 이 두 종목 다 부진한 모습이긴 한데 어떤 종목이 더 괜찮다라고 보시는지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이 카카오, 먼저 올라선 김에 카카오 관련된 이야기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카카오 게임즈 자회사 라이온하트의 분할 상장 금지에 대한 국민 청원을 올립니다. 라는 이야기. 지난달에 바로 올라온 청원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는 계속 반복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카카오의 자회사 상장 문제, 계열사의 중복 상장 문제가 계속해서 화제가 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회사들 주가는 다 무너졌습니다만 이런 가운데서 손자 회사까지 상장을 하느냐, 바로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요새 이렇게 상장한 자회사들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 매도 리포트까지
현재까지 이 카카오 관련주들의 주가는 뭐 모조리 폭락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신기주 전문가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카카오 뭐 본주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겠고요. 지금 이 관련주들에 대한 전략 그리고 관점을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주가 너무 내려오고 있거든요. 예, 일단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예. 처음에 이제 상장될 때는 이제 우리는 은행이 아니다 이랬어요, 자기들. 네. 우리는 플랫폼 기업이다. 아하. 그리고 플랫폼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네. 지금 현재 은행들이 하고 있지 않은 다른 사업들을 많이 하겠다. 뭐 이런 형태로 하면서 또 이제 그 시장에서 사실 그런 부분들을 인정을 좀 해주고 네.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던 부분이 있는데 그때만 해도 사실 기대감도 예. 긍정적인 평가도 꽤나 많았던 것으로 그렇죠. 기억을 합니다. 엄청나게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고 예. 이제 그런데 실제로 지금 지나고 보니까 가면 갈수록 이제 결국에는 매출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예대 마진에서 나오거든요. 예. 결국 은행이랑 똑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다른 게 없어요. 보통 은행과 뭐가 혁신인 거지?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죠. 예, 뭐 그냥 처음에 카카오 송금 좀 편하게 했다. 네. 이런 거 외에 다른 게 지금 이제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은행주라면은 지금 은행주들은 지금 현재 1년 선행 PR이 다 5배 이하예요. 예. 2배, 3배. 카카오뱅크는 20배가 넘어요. 들어오자마자 사실 주가가 너무 높았죠. 예. 그래서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사실은 고평가라는 말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성장성과 혁신성 이런 거 가지고 네. 이제 얘기했었는데 이제 와가지고는 이제 은행이랑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너무 고평가 영역이고 이게 과연 그럼 바닥을 어디서 잡을까? 네. 그럼 바닥을 잡았다고 해서 거기가 정말 바닥이 될까?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의구심이 상당히 좀 많을 수밖에 없겠죠. 사실 뭐 차트만 슬쩍 본다면 이거 누가 봐도 바닥 아니야라는 느낌이긴 하지만 지금 실제로 평가를 해본다면 바닥이 아니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겠죠. 우세하겠죠. 그거 알 수가 없죠. 이제 네. 알 수가 없고 이제 시장이라도 좋으면은 그러면은 뭐 어느 정도 반등은 뭐 기대를 또 해볼 수가 있는데 예. 지금 시장도 이제 약세 시장이라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좀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카카오 게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일 그 라이온하트 같은 경우 라이온하트 이제 상장을 한다 그러는데 네. 라이온하트는 사실 카카오 게임 내에서의 그 개발을 오딘 개발한 개발사잖아요. 예. 게임사 하면은 두 개가 있어요. 플랫폼 기업이 있고 아니면 이제 게임 개발사가 있는데 그렇죠. 사실은 게임 개발사를 그 멀티플을 더 많이 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럼 카카오 게임이 자회사가 상장이 돼버리고 분리가 돼버리면은 그러면은 이제 개발 기능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는 이제 거기서 할인이 되고 일단 거기다 그럼 플러스 카카오 게임 이제 해가지고 갖고 있는 분들은 이건 정말 속이 터지는 일이죠. 그렇죠. 플랫폼 기업화 돼버리는 거고 예. 그 플랫폼 기업에서도 특히나 뭐냐면은 이 지주사 역할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 지주사 할인이 또 같이 추가적으로 적용이 되겠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많이 빠지는데 어쨌든 카카오 게임은 이번에 라이온하트가 상장이 되든지 네. 아니면 상장이 취소가 되든지 이렇게 돼야지 아마 이제 바닥잡이를 좀 할 것 같아요. 뭔가 확실한 결과가 나왔을 때. 예,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카카오 그러면은 이제 카카오는 그런 이제 계속 지금 자회사들이 상장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주주분들이 신뢰감은 거의 뭐 바닥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상장을 몇 개 안 했을 때만 해도, 예. 그러니까 카카오뱅크 상장할 때만 해도, 이거 좋은 일이다 그랬는데, 이제 하나둘씩 늘어날 때마다 이건 지주사로서 밑에 주렁주렁 달리는 것만 많아지니까,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지주사 할인이 계속해가지고 더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제 또 그 상장한다고 하니까 그 상장 이벤트가 좀 지나가야지 카카오도 바닥잡이를 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자회사들 상장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카카오 관련된 종목들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사벽 전문가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유사벽 전문가님, 문어발식 카카오의 자회사 상장 계속 반복되는 문제이긴 한데 문제는 주가가 사실 너무 많이 내려왔고 앞으로도 또 내려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감들 때문에 오늘 관련주들 정말 폭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계속해서 신저가 수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어발식 카카오의 상장 이야기 좀 어떻게 보시는지 관련주들의 전략 좀 챙겨주시죠. 저는 상당히 카카오라는 이름이 네. 리스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카카오가
이 시총이 굉장히 컸잖아요. 네. 네, 80조 가까이 육박을 했었는데 상장을 계속 시키면서 문어발식이 맞죠. 예. 이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얘네들이 지금 다 상장되면서 지금 거기다 라이온하트까지 나온다? 네.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 좋냐라고 물어봤었을 때 그리고 되게 많이 듣는 얘기가 카카오 지금 이제는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니냐라고 물어봤었을 때 네. 네이버랑 조금은 결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카카오라는 이름 자체가 리스크 요인이다.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정말 네. 많은 주주분들이 정말 힘들어 하시는 다른 거는 알고 있지만 더 속이 빠질 상하시겠지만. 수도 있다. 네. 물론 지금 제가 예측한다고 무조건 빠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네, 말씀하시는 올라갈 거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는 그 밑에까지도 팔 수가 있다라고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소신 발언입니다. 근데 예. 왜 그러냐면은 얘네가 시총이 거의 80조 원에 육박을 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게임즈. 네, 게임즈. 이렇게 얘네들 시총을 다 더해 보면 합산해 보면은 카카오 같은 경우 20조 원이 좀 넘고 네. 얘네들 다 합치면 한 15조 원, 10조 원에서 15조 원. 지금 반토막이 났죠. 완전히 맞아요. 반토막이 났는데 여기서 또 분할 상장을 한다고? 미쳤구나. 라는 말밖에 안 나와요. 예. 네, 근데 진짜 아마 방금 말씀하신 게 그 상당수의 투자자분들이 똑같은 말을 하셨을 거예요. 예. 네, 근데 진짜 좀 국민청원까지 올라오고 이러면 네. 정말 진짜 그 리포트들도 하향 조정되는 거는 절대 그 종목들은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네. 증권사들은 알고 있거든요. 리서치 애널리스트 분들이 허투루 이렇게 그 리포트를 써내려가진 않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러면은 우리는 투자를 함에 있어서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은 맞다. 그리고 라이온하트 돈 잘 벌고 있는 회사를 또 오딘을 만든 회사잖아요. 그렇죠. 예, 이 회사를 또 상장을 한다? 진짜 욕밖에 안 나오는 거죠. 네, 그만큼 많이 지금 유사백 전문가께서 흥분을 많이 하셨습니다. 카카오의 상장 이야기 때문에 계속되는 반복되는 논란 때문에 많은 주주분들이 좀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속이 좀 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또 전해주고 계시네요. 계속해서 첨언을 좀 해주실까요? 그래서 저라고 한다면 예. 추가 매수는 절대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권해드리지 않고 그리고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서는 이러한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 유동성 장세를 밀어붙였던 예. 그래서 그렇게 17만 원까지 올라갔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때는 정말 좋았겠죠. 그 화려했던 기억 때문에 추억에 젖어서 지금 막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예. 어느 정도 일시적인 반등을 줄 때 저는 그때는 좀 이렇게 탈출해보자. 다른 종목으로 전환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카카오의 이런 거듭되는 자회사 상장에 관련된 이야기, 관련주들의 전략 일단 큰 틀에서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종목 대결로 더 들어가 볼게요. 자, 8강의 1라운드 말씀드렸다시피 이 카카오 그리고 하이브가 맞붙습니다. 자, 신기수 전문가님 두 종목 다 신저가, 기록적인 저가 수준입니다. 자, 그러면 두 종목 가운데서 어떤 선택을 해주실까요? 신기수 전문가께서는. 전 두 종목 다 사실 마음에 안 들어요. 둘 다 마음에 안 드는데 상대적으로 좋은 근데 종목 있을까요? 굳이 고르라고 네. 그래서 그냥 카카오를 골랐습니다. 굳이 고르자면 카카오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더 들어볼게요. 자, 일단 신기수 전문가께서는 카카오를 골라주셨고요. 유사백 전문가께서는 어디로 가실까요? 저는 하이브 가겠습니다. 하이브로. 네, 알겠습니다. 자, 1라운드부터 일단 두 분의 선택이 좀 엇갈렸습니다. 신규 전문가님, 뭐, 둘 다 썩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판단해 주셨는데, 그나마 카카오, 앞서 굉장히 또, 지금 우려될 만한 요인들을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카카오를 짚어주신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하이브는 네, 지금 BTS가 활동을 중지를 했고 그렇죠. 가령 이제 군대 건이 해결이 되면은 반등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이제 군대 건이 해결이 안 될 여지가 상당히 좀 크고 네, 안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국민 여론이 반대쪽으로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럼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그럼 하이브가 BTS보다 BTS 또는 BTS만큼 네.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룹을 다시 낼 수 있을까?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네. 그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하이브가 외형 성장이 더 돼야만 여태까지 나왔던 주가를 누르고 더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예.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장 이벤트 이후에는 바닥을 좀 잡고, 그래서 바닥 잡은 이후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근데 카카오는 지주사이긴 하지만 자기네들이 지금 갖고 있는 플랫폼이 있고 네. 사업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가지고 외형이 성장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래도 카카오가 조금 더 가시권에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보면은 카카오도 둘 다 별로예요, 그냥. 네. 그나마 카카오가 잡을 지푸라기가 조금이나마 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신규 전문가께서는 하이브, BTS 이유에 대한 요 불확실성이 좀 상당하다라는 의견이셨고, 카카오의 경우에는 앞으로 좀 바닥잡이하고 반등의 가능성은 그나마 좀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 하지만 둘 다 그리 좋게 볼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유서백 전문가님은 그래도 카카오보다는 하이브가 조금 더 괜찮다라고 보셨거든요. 네, 금리 인상 기조에서는 네. 이 카카오 같은 이 성장주 같은 경우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라고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예. 뭐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뭐 BTS가 먹여 살렸죠. 매출 비중이 뭐 어마어마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개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팬덤을 절대 무시를 할 수가 없다라는 근거를 들어서 저는 하이브 쪽에 그리고 이제 상장 이후에 거의 지금 저가 레벨을 무너뜨리고는 있는데 예. 전 더 이상 그 하방 경직성은 어느 정도 확보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네. BTS 대신 제가 군대 가고 싶어요. 그래요? 팬으로서. 예. 근데 저도 솔직하게 젊은 친구들 이런 그 팬들을 그렇게 아티스트들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네. 노래를 제 아들도 좋아해요. 그래요? 흥얼흥얼 거립니다. 너무 그 역사적인 어린애가 느낌, 뭘 예. 알기에. 근데 이게 무시를 못 하더라고요. 근데 어린이집이나 뭐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다 BTS 노래들을 흥얼흥얼 거립니다. 네. 그러면은 정말 이거 파워는 아티스트의 영향력을 무시를 할 수가 없다. 예. 뭐 국가 이상을 올렸잖아요. 근데 이와 관련해가지고 개별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밀리언 셀러들의 그 아티스트를 보유하고 있어요. 해외 가수들, 예. 저스틴 비버라던가 뭐 이런 그 가수들도 제가 다 알지는 못해요. 연예인 이름을 제가 다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근데, 그렇죠. 근데 그와 관련해가지고 저는 이제 리오프닝 어느 정도는 좀 이제 반영이 됐고 그리고 좀 어느 정도는 너무 과한 그 거품이 좀 꺼진 상황이긴 하지만 이제 예. 공연이라던가 이런 것들에서 저는 퍼포먼스를 한 번쯤은 충분히 뿜어줄 수가 있다라고 다시금. 생각을 하고 카카오는 카카오 이름이 네. 좀 문제입니다. 저도 카카오를 사용하지만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하지만 이 리스크 한동안 계속 이어질 것이다. 네, 좀 싫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카카오 대 하이브 두 종목의 대결이었습니다. 한 표씩 얻어갔고요.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같은 의견이실 것 같아요. 둘 다 사실 지금 고르기 싫은데 그나마 어디로 좀 선택을 해야 될까라는 의견이실 것 같은데 채팅창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의 선택이 어땠는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선택이 불호 대결의 거의 끝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정말 박빙의 대결이었는데 그나마 조금이나마 승기를 가져간 게 바로 이 카카오가 됐습니다. 자, 앞서 저희가 이 카카오 관련주들에 대한 의견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봤는데 그래도 하이브보다 카카오가 좀 승리를 챙겨가게 됐네요. 자, 그러면 아쉽게 떨어진 하이브에 대해서는 가격 전략만 잠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유서백 전문가님, 가격 전략 어떻게 볼까요? 하이브. 지금 현재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조금 버티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14만 원 이상으로 좀 올라올 때 그때 추매 타이밍으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디까지 빠질지를 모릅니다. 예. 네, 주가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다.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주봉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네. 가파르게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목표가를 굳이 이 시점에서 드린다라기보다는 저는 이 14만 원을 올라탔었을 때 그때가 추격하면서 이렇게 추가 매수의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뭔가 이슈가 나와 있겠죠. 예. 네. 그러면 그때 목표 주가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20만 원까지. 20만 원까지. 알겠습니다. 자, 하이브 살펴드렸습니다. 일단 14만 원 올라탔을 때 매수를 좀 고민을 해보자. 그리고 그 뒤로 본다면 목표 주가 20만 원까지도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 말씀해 주셨네요. 자, 이렇게 유서백 전문가의 하이브 가격 전략까지 체크를 해드렸고요. 자, 발각의 1라운드 맞춰보고 지금부터는 2라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8강의 2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분위기 좀 바꿔볼게요.
좋은 종목들로 가보겠습니다. 반도체주들이 오랫동안 숨죽여 왔는데요. 다시 최근 들어서 특히 이번 주 들어서는 탄력을 받고 있죠. 그 대표적인 종목들입니다. 기판업체인 심텍 올라와 있고요. 반도체 부품사 월덱스입니다. 심텍 대 월덱스, 오늘 주가 다 강한 모습인데 두 종목이 맞붙는다면 과연 승자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먼저 유세백 전문가님, 심텍과 월덱스 대결 어디로 선택을 해주실까요? 심택 가겠습니다. 심텍으로. 네. 자, 유세백 전문가께서는 심텍을 골라 주셨고요. 자, 신기수 전문가께서는 어떤 종목 고르시겠습니까? 예, 저도 심택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분 다 심텍으로 의견 일치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심텍은 자동적으로 4강까지 진출을 확정 짓게 됩니다. 자, 그러면 유세백 전문가님, 심텍도 심텍이지만 월덱스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좀 들려주시죠. 월덱스도 지금 분위기면은 좋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좋죠. 예. 전 충분히 지금 담아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 심택이 기판이 저는 더 뛰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월덱스가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가 알고 있죠. 애칭 공정에 사용되는 반도체용 장비 재료, 실리콘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계속적으로 실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더욱더 커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하지만 이제 신텍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이겼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누구나 알고 계시겠죠. 코리아 서키트, 대덕전자 네, 함께 그렇죠. 쭉쭉 치고 갔다가 화려했죠, 정말. 화려하게 무너졌습니다. 네, 그 좀 무너졌는데 이제 반등이 이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15% 20%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종목 다 올라오고 있어요. 예. 그게 왜 그러느냐? 이제 곧 사파이어 래피즈 DDR5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때 그 2014년도에서 15년도가 그 이제 3에서 4로 넘어갈 때 그 주가를 봐야 되는데 그때 주가가 거의 근 400% 가까이를 상승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많은 이렇게 좀 종목마다 차이는 있었겠지만 네. 300에서 400~500% 이렇게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거를 보여줬다가 좀 잠시 조정 구간을 줬다가 이제는 다시 한번 치고 나갈 수 있는 구간이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시장을 정말 이겨낼 수 있겠느냐? 투심이 해보게 돼야죠. 근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반도체의 큰 틀로 봤었을 때는 월덱스라던가 아니면 대덕전자라던가 아니면 심텍이라던가 기타 ISC 이런 되게 좋은 종목들이 많죠. 근데 네. 이런 이런 종목들 밀렸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길을 응축했다가 저는 치고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덕전자, DDR5의 수혜라고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심텍에 대한 막대한 기대감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신기수 전문가께 좀 여쭤볼게요. 전문가께서도 마찬가지로 심텍 골라주셨거든요. 예. 자, 월덱스와 비교해봤을 때 심텍을 골라주신 이유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월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은 네. 이제 반도체 장비를 설치를 다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실제 생산에 들어갔을 적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납품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주로 이제 파츠 계통인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업황이랑 관계없이 그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업황이 좋아야지 투자를 많이 하니까 네. 그 업황에 왔다 갔다 많이 하죠, 매출이. 근데 이제 월덱스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거의 매출은 업황과 관계없이 계속 가고 일정하게. 그리고 회사가 지금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지금 고객사를 늘리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성장이 지금 그래서 계속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성장성은 바랄 수 있지만 단지 이제 그러면 이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 이 회사 실적이 확 찌겠네? 그렇진 않아요. 나쁠 때도 덜 손해를 보지만 좋을 때도 예, 그렇습니다. 크게 그 이득을 더 보지는 못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지금 성장성이 상당히 좀 있는 회사이긴 하지만 예. 근데 보면은 주가는 반도체주랑 또 같이 움직여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심텍이나 월덱스나 차트를 봤을 때 당장 최근의 흐름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업황 자체가 좀 이제 반등이 나올 때는 네. 심텍이 조금 더 탄력 있지 않을까. 탄력 있게 좀 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특히 이제 심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굉장히 이제 그 저평가 구간이에요. 지금 5배 이하까지 내려와 있어요. 12개월 손익 PR이 3배, 4배 이렇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내려왔던 이유가 뭐냐면 올해 상반기 때 이제 실적 피크 우려가 있었죠. 네. 근데 실적 피크는 거의 맞아요. 내년도에도 실적이 거의 올해랑 비슷할 겁니다. 근데 이 실적 피크 우려가 언제 얘기됐던 거냐면 이게 상반기 때 얘기됐던 거예요. 네. 그 이후로 주가는 더 빠졌죠.
그러니까 그 우려감은 다 이미 녹았어요. 네. 그럼 뭐만 남았냐면 저평가만 남았어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빠져 있던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삼성전자 빠지니까 같이 빠졌다가 삼성전자가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오늘 삼성전자 보면은 예상 외로 지금 선전하거든요. 예. 원래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는 보통 주가가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침에 안 좋더니 갑자기 올라오더니 양봉 내고 지금 버티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이제 뭐 반도체 그 메모리 업황 부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는 많이 좀 반영이 됐다라는 이제 생각들을 좀 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은 장비 업체들이 이제 반등이 좀 나오게 된다면은 뭐 심텍 같은 종목들은 뭐 저평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좀 할 수가 있어서 심텍이 중장기적으로도 더 갈 폭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분 다 심택을 골라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의 선택이 어떤지도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와, 심택이 정말 인기가 좀 높군요. 78%의 압도적인 득표를 하게 되면서 심택이 4강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쉽게 좀 떨어지겠는 월덱스에 대해서 가격 전략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신기수 전문가님, 월덱스 가격은 어떻게 볼까요? 예, 월덱스는 이제 반등이 좀, 단기 반등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예. 단기 목표가로 21,000원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월덱스의 목표 주가 단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1,000원까지 잡아주셨으니까요.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월덱스는 이렇게 좀 떨어지게 됐고요. 4강 지출 종목은 심택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8강의 2라운드 여기서 맞춰 보겠고요. 지금부터는 3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이번에는 8강의 3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LG 디스플레이, 최근 들어서는 주가 바닥 찍고 나서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죠. 최악의 시기는 지나간다라는 평가를 듣고 있는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이고요. 그리고 BHI, 이 종목은 원전 관련된 종목이죠. 원전주들 참 요즘에 쉬어가는 국면이었는데 다시금 네옴시티 호재와 함께 BHI는 상승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와 BHI의 대결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신기수 전문가님,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BHI 결이 상당히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떤 종목으로 선택해 주시겠어요? 예, BHI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BHI를 골라주신 신기수 전문가의 의견이고요. 자, 그러면 유세백 전문가께서는요? 저도 BHI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라운드도 두 분 의견이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BHI. 자, 그러면 신기수 전문가님, LG 디스플레이는 참 오랫동안 내려오다가 이제 다시 고개를 드는 것 같은데 이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의견도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죠. LG 디스플레이는 뭐 당연히 지금 이제 IT 세트 수요가 네. 별로니까 주가는 뭐 빠졌는데 지금 이제 반등이 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 요즘에 이제 그 디스플레이 패널가가 계속 빠지다가 네. 이제 더 빠지지는 않고 있어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이제 바닥은 잡은 모양이다. 좋아서라기보다는 이제 바닥 예. 잡나 보다 정도. 예, 그러면서 이제 좀 올라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내년도 뭐 하반기 정도 되게 되면 다시 또 세트 수요 또 늘어나고 이러면은 또 이제 뭐 LG 디스플레이 가격도 또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모멘텀이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없기 때문에 옆으로 이제 한참 동안 좀 오랫동안 횡보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BHI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테마주죠. 이제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예. 테마주고 뭐 그 테마로 본다면은 뭐 이제 뭐 원전 관련주기 때문에 원전주 타면서 올랐다가 또 이제 빠졌다 반등이 나오는데 원전주 관련해 가지고는 뭐 지금 사우디 정상회담이 다음 달에 있고 네. 또 이제 이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원전주들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블록딜 이후로 빠지면서 같이 빠졌거든요. 못 내려봤어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그 부분을 소화를 하면서 반등이 나오면 같이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대신 이제 그 테마주기 때문에 이제 뭐 실적주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변동성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기술적인 대응 같은 것들이 좀 필요는 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BHI가 그래도 좀 모멘텀이 좀 더 있을 것 같다. LG 디스플레이는 너무 많이 기다려야 될 것 같다. 예. 이런 관점에서 골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짧은 시기를 좀 내다 봤을 때 BHI 쪽이 바로 좀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말씀해 주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유세백 전문가께서도 마찬가지 의견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BHI를 골라주셨는데 일단 LG 디스플레이부터 간단히 좀 코멘트 들어볼게요.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던 네, 종목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참 좋은 종목이고 그리고 지금 저점을 통과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지금 이제 더 이상 밑으로 빠질 것이냐를 물어본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저는 어느 정도는 방어를 해줄 것이다라고 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근데 어저께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주가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가 아니고 옆으로 길 수도 있습니다. 옆으로 이제 좀 행보를 좀 하면서 스물스물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단기적인 모멘텀이 좀 부재를 합니다. LCD 업황이나 OLED 업황, TV 수요 부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아이폰 관련해서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저라고 한다면은 이 지금 LG 디스플레이를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멀리 보자, 긴 호흡으로 보자라고 여유 있게 좀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분명히 갈 수밖에 없고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걸 체계하려면 OLED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궁극적으로는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앞서 신기수 전문가님 너무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좀 기다리면서 천천히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BHI 같은 경우에는 네옴시티 관련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일러 관련해서도 네. 수요가 당연히 증가를 할 수밖에 없고, 이제 겨울 대비해서 근데 이제 이 네옴 관련해서 굉장히 사이즈가 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원전에 대한 저는 기대감이 이제 일전에도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2의 르네상스가 이제 올 것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많이 밀렸고 하지만 그래도 한 방을 터트릴 수 있다라고 2008년도의 차트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때 BHI의 차트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네, 무섭게 상승을 예, 했습니다. 예. 네, 그때의 원전 수주 기대감 이런 것들이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다. 결국에 핵 폐기물 때문에 지금 친환경으로 묶이지가 않고 있는 뭐 그런 것들을 소화를 해 나가고 있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원전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분 다 BHI를 골라주셨고요.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또 어땠는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자, LG 디스플레이 18%, BHI가 82%. 와, LG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기대감이 많이 사라졌네요. BHI가 압도적인 승리를 챙겨가게 됐습니다. BHI 사각으로 올려보겠고요. LG 디스플레이에 관해서는 유세백 전문가께 가격 전략 한번 여쭤볼게요. 가격 전략 어떻게 볼까요? 단기적으로는 15,000원까지 올라올 수 있는데 저는 이 종목은 충분히 2만 원에서 놀던 종목이에요. 예. 네, 2만 원까지 좀 멀리 긴 호흡으로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굳이 이 종목을 손절을 해야 되느냐? 기다림과의 싸움에서 정말 자신 없으신 분들이라면 나오셔야죠. 네. 근데 하지만 2만 원까지는 전 주가 회복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좀 길게 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단기적으로는 15,000원 정도까지 볼 수 있겠지만 좀 길게 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함께 2만 원까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 목표 주가 삼아 주셨으니까 이 가격도 체크를 해 두시죠. 자, 이렇게 LG 디스플레이 가격 전략까지 살펴드렸고요. 사각으로 진출하는 종목 BHI가 됐습니다. 자, 8강의 3라운드는 여기서 맞춰보도록 하죠. 자, 지금부터는 8강의 4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4라운드는요, 지주회사들끼리 맞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LS 대 두산의 대결이죠. 신산업 모멘텀과 함께 최근 들어서 조금 더 주목을 받고 있는 LS 대 두산의 대결입니다. 자, 과연 두 종목 가운데 승자가 누가 될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먼저 신기수 전문가님, LS와 두산입니다. 어디를 선택해 주실까요? 예, 전 두산 골랐습니다. 두산으로요. 알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께서는 두산 가주셨고요. 유세백 전문가께서는 어디로 가실까요? 저는 LS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다른 선택이 나왔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두산, 유세백 전문가님 LS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신기수 전문가님 두산으로 골라주신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예, LS는 이제 2차전지 사업에 이제 진출을 하고요. 2차전지 소재 쪽인데 LS 동제련에서 이제 하는 폐기물을, 산업 폐기물을 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만들겠다는 거고, 이것도 되게 매력적이에요. 예. 이거 되게 매력적인데 두산이 전선 사업도 잘 되고 있죠. 네, 전선도. 근데 두산은 이제 로봇 사업 진출한다고 그랬죠. 이게 너무 매력적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2차 전지냐 로봇이냐. 결국 그렇게 가는군요. 네, 둘 중에 이제 예. 뭘 고를까 그러다가 이 로봇이 네. 좀 더 마음에 드는 것 같고. 요즘에 트렌드다. 예, 네. 그리고 두산은 이제 두산 테스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주가 되게 많이 빠져 있는데 실제로는 되게 전망 있는 기업이거든요. 두산 테스나가 그 인수 이후에 너무 많이 내려갔죠. 예, 너무 많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쪽도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주가도 두산의 주가에도 도움이 네. 될 것 같고. 두산이 갖고 있는 자회사들이 괜찮군요. 예, 그리고 이제 LS는 그동안에
그 전선 사업이 잘 됐기 때문에 그 예. 전선 사업 잘 되는 것 때문에 주가가 이제 거의 반영이 돼가지고 두산보다는 약간 위쪽에서 놀았어요. 맞아요. 근데 두산은 그동안에 모멘텀이 없어가지고 네. 아래에서 놀다가 요즘에 이제 로봇 얘기가 좀 나오고 두산은 이제 그룹 차원에서 살리기 참 힘들었으니까요. 네, 그 다음에 테스나가 또 반등이 나와준다면은 두산 주가에 도움이 될 것도 같고 그래서 한번 출발하면 두산이 조금 더 가지 않을까 싶어서 예, 두산 쪽으로 골랐습니다. 알겠습니다. LS가 뭐 나쁜 게 아니라 예. 두산에 대해서 이 자회사들 갖고 있는 파워가 좀 더 강하지 않을까. 로봇과 관련된 이야기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거기다가 두산 테스나 이 반도체 쪽에서 살아나게 되면 이쪽도 가파르게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반면에 이세백 전문가께서는 LS를 선택을 해주셨어요. 자, 두산에 비해서 갖는 LS의 강점 어떤 게 있을까요? 두산도 좋은 종목이죠. 네. 네. 두산 로보틱스는 우리나라 3대 그 로봇 관련주를 가지고 있고 테스나 앞서 김혜수 전문가님 정확하게 다 찝어주셨어요. 좋은 종목이지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두산이라는 이름이 조금 주는 압박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가끔씩 생각을. 덜컹덜컹 거릴 네, 때가 근데 꼭 생기더라고요. LS도 마찬가지예요. LS도 마찬가지인데 LS 전선 같은 경우에 지금 해상풍력 관련해가지고 지금 해적 네. 케이블 뭐 이런 것들의 수주 모멘텀이 굉장히 살아 있습니다. 네. 거기에 따라 실적 성장이 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황산니켈 사업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뭐 한데 근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화학 케미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쪽으로 계속 진출을 할 거예요. 그리고 폐배터리 쪽으로도 분명히 진출을 할 거고, 이와 관련해서 모멘텀들이 근데 시장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너도나도 진출을 합니다. 뭐 근데 그렇지만 저는 이제 해상풍력 관련해가지고 LS 전선이 좀 한번 크게 튀어줄 것이고 LS라는 종목 또한 지금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은 저는 충분히 갖추었다. 그리고 이제 두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심한 변동성을 보여줬었죠. 네, 로봇을 좋아하긴 합니다. 좋아하는데 이제 모르죠. 근데 지금 두산의 부각이 벌써 됐어요. 재료가 오픈이 됐습니다. 아무도 네. 몰랐었다라면은 충분히 한번 더 뿜어줄 수 있는데 지금 오픈이 됐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S 대 두산의 대결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한 표씩 얻어가게 됐습니다. 전문가의 선택이 좀 엇갈렸는데요. 그러면 4강으로 진출하는 종목은 시청자분들의 선택에 맡겨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골라주셨는지 그 결과를 띄워주시죠.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두산으로 갔습니다. LS 38%, 두산이 62%를 가져가면서 두산 바로 4강 진출을 확정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쉽게 떨어진 LS 그 가격 전략 좀 챙겨보겠습니다. 유세백 전문가님, LS의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볼까요? 네, 저는 LS 같은 경우 단기적인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목표가로는 한 67,000원 정도 이렇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 이제 주요 이평선들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좀 대응을 잘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주요 이평선들을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예. 지금 종가가 어디서 형성되는지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6만 원 라인을 절하면 기준 잡고 대응할 것 같습니다. 네. 자, LS 살펴드렸습니다. 좀 단기적으로 추세가 좀 남아있다라는 측면에서 67,000원 목표 주가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LS 아쉽게 좀 떨어지게 됐고 4강으로 올라가는 종목은 두산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8강을 정리해 보고요. 4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4강의 1라운드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4강의 1라운드입니다. 두 종목의 흐름은 지금 사실 정반대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 카카오 자회사 중복 상장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카카오고요. 자, 거기에 반대로 심택도 사실 최근에는 주가 많이 조정이 나왔습니다만 반도체주들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흐름과 함께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기판업체 대표 주자죠. 반도체주 상승과 함께 올라서는 심택입니다. 카카오 대 심택 그 대결의 승자 지금부터 가려보죠. 자, 먼저 신규 전문가님 카카오 대 심택입니다. 승부가 됩니까? 어떻게 골라주실까요? 결과 바로 나온 것 같은데요. 예, 당연히 심택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심택을 신기수 전문가께서 골라주셨습니다. 상대를 조금 잘못 만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유세백 전문가께서는 어디로 가실까요? 따라가겠습니다. 네, 심택으로 유세벽 전문가께서도 가주신 상황입니다. 자, 신기수 전문가님, 카카오와 심택 흐름이 지금 너무 차이가 좀 나네요. 당장.
카카오는 네. 참 많이 기다려야 되고요. 아직도. 예, 그 심택은 지금 올라가는 구간 따라잡기는 그렇지만 아까 그 카카오의 반등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 가능성이라는 것이 당장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일단은 라이오캠텍 상장이 끝나야 돼요. 아, 예, 네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닥을 잡을 거고 그 이후에도 힘을 모은 다음에 예. 또 반등이 나오더라도 시장 좋아지면 반등이 나오겠죠. 우리 이제- 그 기다림 지금 쉽지 않은데요. 예, 시장이.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기다려야 될 것 같고 네. 심택은 이제 아무래도 좀 바닥은 나온 듯한 느낌이 들어요. 네. 벌써 그리고 이제 약간의 이제 기간 조정 이후에는 다시 또 재차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심택은 확실하게 반등이 나올 거라고 그 좀 뭐랄까요 좀 마음속에서 확신이 좀 네. 있어요. 왜냐면 실적도 탄탄하게 예. 받쳐주고. 예, 근데 네. 카카오는 그냥 그 아까 새벽 전문가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름만 들어도 왠지 왠지- 꺼려지게 되는 예. 지금 투심이 많이 돌아섰습니다, 실제로. 좀 답답하니까 예. 예, 지금은 이제 심택 쪽으로 가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카카오 대 심택 하필 사각의 1라운드 구성이 지금 탄력을 한참 받고 있는 심택과 함께 그리고 참 계속 주가가 내려가는 카카오가 맞붙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상반된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유세백 전문가님 역시나 마찬가지로 카카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심택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만약에 주주라면은 예. 카카오랑 심택을 들고 있다. 카카오를 들고 있으면 잠을 못 잘 것 같고요. 아하. 네, 심택을 들고 있으면 그냥 편하게 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런 시장 네, 상황에서도. 그런 시장에서도 부러져도 네. 저는 안 불안할 것 같아요. 오. 앞서 신기수 전문가님 정확하게 짚어주신 부분인데 지금 카카오와 심택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극단에 있네요. 너무 안 좋게 말하는 것도 네. 참 죄송스러운데 진짜 주주분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예. 안 좋은 거를 안 좋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라고 한다면 저는 카카오는 투자를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심택은 실적이 피크아웃 우려 있어요. 그리고 그렇다라고 해요. 근데 그래도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실적이 워낙 2분기에도 강해요. 그랬고요. 3분기에도 저는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주가가 배반을 잘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물론 모멘텀으로 올라가는 그런 장세라면은 카카오가 더 치고 나갈 수는 있는데 지금 그런 시장은 아니다. 우리는 되게 조심해야 되는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시장 흐름이다. 그러면은 저는 심택이라는 종목을 고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심택을 골라주신 상황이고요. 전문가의 선택도 이런데 채팅창 슬쩍 보니까 마그마님께서 깝깝오다라고 말씀해 주실 정도로 카카오에 대한 심리가 좀 많이 돌아선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일단 지금 확인해 볼 텐데 많이 기울지 않았을까요? 일단 결과를 한번 띄워주시죠. 시청자분들의 선택 역시 많이 좀 기울어져 있습니다. 카카오 15% 가져갔고 심택으로 많이 갔죠. 85% 압도적인 승리를 챙겨갑니다. 심택이 이렇게 결승전으로 올라가겠고요. 카카오 떨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카카오에 대해서는 가격 전략만 한번 챙겨보도록 할게요. 자, 신기수 전문가님, 카카오의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카카오를 뭐 매수를 한다든지 가지고 계신다든지 그런 네. 분들은 지금 이제 그 완전히 이제 묻어두겠다라는 생각이신 거잖아요. 예. 그럼 저는 이제 묻어둔다면은 뭐 한 7만 원까지는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좀 길게 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카카오 지금 당장 승부 볼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묻어둔다는 생각으로 좀 길게 봤을 때는 그러면 7만 원까지의 반등 여력이 있다라는 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카카오 이렇게 가격 전략까지 잡아드렸고요. 아쉽게도 카카오는 떨어졌고 결승으로 올라가는 종목 심택으로 올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강의 1라운드는 여기서 접어보겠고요. 4강의 2라운드로 함께 가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4강에 이번에는 2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올라온 종목은요, BHI입니다. 원전 관련된 종목이죠. 원전주들 전반적인 조정 이후에 다시금 또 BHI 경우에는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는 국면입니다. 오늘장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와 맞붙는 종목은 지주회사의 대결에서 LS를 누르고 올라온 두산입니다. 뭐 자회사들 쪽에서 로봇, 뭐 반도체, 그리고 신재생 쪽까지 다양한 새로운 기대감을 안고 있는 두산이죠. 자, 그러면 BHI 대 두산의 대결, 사이즈 차이가 제법 나는 대결인데요. 어떻게 봐야 되는지 지금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유세백 전문가님, BHI와 두산을 볼 때는 이거 선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두산이 예. 정말 재료가 너무 좋거든요. 재료도 그렇죠. 좋고 근데
이 지주사라는 그 BHI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주사에 대한 그런 불안감. BHI를 골라주신 유세벽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진기수 전문가께서는 어디로 가실까요? 네,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BHI로?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이번에도 의견 일치가 좀 됐네요. 자, 그러면 자세히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유세벽 전문가님, BHI를 골라주셨는데 역시 그 국내 주식에서 이 지주사에 대한 만년 저평가 이런 걸림돌이 조금 있나 봐요. 근데 재료가 너무 좋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를 비상장 기업이라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네. 한 번쯤은 이제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글로벌적으로 이 로봇 관련해서 그리고 국내에서 거의 협동 로봇 시장에서 1위입니다. 네. 이거 무시 못 하거든요. 1위 타이틀은 뭐 어딜 가도 네. 눈길을 끌죠. 근데 이게 매출이랑 영업이익이랑 이런 것들이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협동 로봇 시장 커진다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산 로보틱스는 이거를 가지고 두산이라는 그룹은 예? 지금 이제 두산 로보틱스도 가지고 두산 테스나도 굉장히 잘 이렇게 안정적으로 올라와주고 있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이다. 주가 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이제 저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에서 지금 공격적으로 투자를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 과연 있을 것인가를 네.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일시적인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좀 가벼운 종목 BHI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네옴시티 이 기대감이 빈살만의 방안이 있게 이제 되면 얼마 안 남았죠. 또 네. 이야기 되겠죠. 그리고 이제 원전이 지금 태조 이방원 했다가 태조 이방이라고만 하고 원전은 빼놨잖아요. 원천이 정말 안 갔죠. 근데 저는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바스켓으로도 담았었거든요. 네. 이제 올 초에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 많이 조정을 줬다라면은 오히려 지금 한 번쯤 한 방을 노리고 들어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또 신기수 전문가께서도 같이 BHI를 골라주셨거든요. 네. 선택의 이유는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아요. 네.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은 좀 봐야 되는 시장이라서 단기적으로는 두산보다는 아무래도 BHI 쪽이 모멘텀도 지금 대기한 게 있고 당장 기다리고 있는 거. 좀 더 정말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러고 보니까. 좀 더 빠르게 좀 움직이지 않을까. 예. 뭐 엄청난 뭐 수익을 지금 기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BH 쪽이 좀 더 빠를 것 같아요. 두산이 나빠서 선택하신 게 아닌 거죠? 두산은 이제 가령 이제 그 장이 상승으로 이렇게 턴을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두산 붙들고 뭐 한 6개월 1년 있으면은 네. 그러면은 이제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자회사 이제 뭐 상장 얘기도 아마 거의 나올 거려. 네. 그런 것도 이제 기대하고 들어가면 괜찮을 거는 같은데 지금 상황은 이제 시장이 뭐 바닥이냐 아니냐 뭐 이러고 있는 판에 그렇죠. 무거운 종목 들어가서 잘못하면 이제 너무 오래 기다리니까 네. 골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선택이 역시 시장 흐름과 무관하게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단기간에 상승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품고 있는 BHI를 골라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을 결승전으로 올리긴 할 텐데요.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과연 마찬가지였을까요? 지금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선택, 이렇게 박빙의 승부가 났습니다. BHI 53, 두산 47. 정말 승부를 가리기가 좀 어려웠는데 그래도 근소한 차이로 BHI가 시청자들의 마음까지도 가져갔습니다. 만장일치로 이 종목을 결승까지 올려보겠고요. 자, 아쉽게 떨어진 두산에 관련해서는 가격 전략 잠깐 체크를 해보죠. 자, 유세벽 전문가님, 두산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볼까요? 멀리는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95,000원까지는 네.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상승으로 아까 신기수 전문가님 말씀하셨다시피 상승장이 올 때는 네. 이 종목 자꾸 뜯어야죠. 네. 근데 그러면은 크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95,000원 정도까지 즐겨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산 살펴드렸습니다. 목표 주가 95,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95,000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두산은 여기서 접어보도록 하겠고요. 4강의 2라운드 결승전 올라가는 종목은 BHI였습니다. 자, 그러면 4강도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고 대망의 결승전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죠. 네,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결승전의 대결입니다. 일단 기판업체 대표 주자인 심택이 올라와 있습니다. 반도체주들 바짝 상승 흐름 나타내는 가운데서 심택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실적으로 증명되는 종목이죠. 자, 그리고 이와 맞붙는 종목은 BHI입니다. 원전 관련주 중에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BHI 단기간에 주가 크게 오르지 않을까 하는 이런 가능성도 같이 품고 있는 종목입니다. 심택 대 BHI가 맞붙는다면
과연 승자가 누가 될까요? 자, 지금부터 결과를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자, 유세벽 전문가님, 둘 중에 어떤 종목 골라주시겠어요? 장투라면 심택인데요. 네. 네, BHI 가겠습니다. 단기간에 지금 현재 상황을 신경 써야 되겠죠? 자, 유세백 전문가께서는 BHI 골라주셨고요. 신기수 전문가께서는요? 둘 다 뭐 괜찮아 보이는데 네. 저는 심택으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기수 전문가께서는 심택으로 가주셨습니다. 결승전에서 조금 엇갈리고 있는 선택인데요. 자, 그러면 유세백 전문가님, BHI를 또다시 골라주셨는데 역시 이렇게 좀 불안한 시장 속에서 그나마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거 지금 당장은 BHI다. 발 뻗고 잘 수 있는 종목 심택입니다. 네. 편하게 네. 물려도 걱정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적으로도 언젠가 회복할 테니. 그리고 실적 시즌이잖아요. 어느 예, 시즌 그렇죠. 여기서 보여줄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충분히 투자 매력도가 심택 굉장히 높다. 근데 그와 반대로 BHI가 뭐 나쁜 종목이냐라고 말하면은 저는 글쎄요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는 이제 일시적인 모멘텀으로 한 번쯤 승부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근거를 들고서 이렇게 BHI를 골랐고요.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시장에 굳이 참여를 하는 것보다 관망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렇다면 투자는 리스크가 있는데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은 심택이고 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은 BHI. 근데 하이 리스크로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간에 일시적인 좀 모멘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수익을 한번 도모를 해보려면 BHI로 가야 된다는 유세벽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선택은 심택이라는 점도 같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신기수 전문가께서는 반대로 심택 골라주셨습니다. 심택이 조금 더 괜찮다라고 보시는 이유는요? 그냥 뭐 말씀하셨듯이 네. 그냥 편하게 들고 있을 만한 종목. 이렇게 불안한 시장 속에서 굳이 왜 하이리스크가 아니야? 편안하게 가자 이런 말씀이신가요? 뭐 이제 뭐 기간이야 어찌 됐든지 간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이제 심택이 뭐 실적 피크 우려가 있잖아요. 네. 근데 실적 피크 우려가 있다고 해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박스권은 해주거든요. 저는 전고점까지 내년 상반기에는 또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예. 내년 상반기까지 뭐 전고점까지 본다면은 수익률도 상당히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발 뻗고 자자 심택을 골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심택과 BHI 일단 이렇게 각각 전문가의 선택 한 표씩 받아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최고의 미인주는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갈리게 됩니다. 자, 오늘 최고의 미인주를 가려볼 텐데요. 시청자분들의 의견 먼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많이 쏠렸습니다. 심택이 이렇게 가져가는군요. 78% 득표를 하게 됐고요. 78대 22. 시청자들의 마음은 심택이 가져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미인주가 확정 짓게 됐습니다. 자, 오늘장 미인주 발표를 해드릴게요. 자, 원전주인 BHI를 누르고 오늘장 최고의 미인주는 바로 기판업체죠. 심택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네, BHI를 누르고 심택이 차지하게 된 오늘장 최고의 미인주 자리였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가격 전략 체크를 해볼게요. 자, 먼저 BHI 아쉽게 오늘 준우승을 하게 됐는데 BHI에 대해서는 유세벽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은 뭐 네. 수익 내는 것보다는 손절을 잘해야 되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지금 6,500원에서 지지를 받치고 다시 올라오려는 액션을 취하고 있는데 예. 저는 7,000원을 기준 잡고서 대응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0,000원까지 한 번쯤 일시적 반등을 한번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BHI 단기간에 승부를 좀 벌여야 될 것 같습니다. 10,000원까지 목표 주가 설정을 해 주셨거든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BHI에 대한 가격 전략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오늘장 최고의 미인주가 된 우승 종목입니다. 바로 심택. 신기수 전문가님 가격 전략 체크해 주시죠. 예, 심택은 뭐 지난번에 이제 뭐 한번 올라가려다가 반도체 전체적으로 빠지면서 이제 내려왔던 가격대가 47,000원대 찍고 내려왔었기 때문에 네. 47,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심택의 목표 주가 47,000원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이 구간까지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가격 전략까지 참고해 보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상형 월드컵은 이렇게 심택이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